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말 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수업했었죠. 미래엔 중3 국어 교과서 대단원 2 탐구하고 기록하고 속에 있는 소단원 2 보고하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 수업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보고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논의 과정 그리고 조사하는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된 우리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 조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98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쭉 보도록 하죠. 네, 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보다는 보고하는 글쓰기라는 어떤 그 갈래, 그 장르, 글의 특징, 그 다음에 그 보고서라는 그 장르의 글을 쓰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조사 동기 및 목적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과 대상 방법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시설의 뭐 개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의 위치 및 청소년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매체 자료를 활용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습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옮겨 적어 봤는데요. 이 지도라는 이 매체 자료는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는가? 한눈에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로 제시되는, 문장으로 제시되는 이 보고서는 사실, 그걸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을 이 문장으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지도의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데, 여긴 서부 지역이고, 여긴 동부 지역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여긴 19,500명 있고, 여기는 17,000명이 있다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 청소년 시설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는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위치를 알려준과 동시에 서부 지역은 청소년 시설이 많다. 하지만 동부 지역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한눈에 정보를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죠. 이걸 문장으로 쫙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봐요. 복잡해지죠. 하지만 이 매체 자료, 이 시각 자료로 보이는 시각 자료 중에 하나인 이 지도는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인 동부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1개 있고,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는 총 3개가 있다더라. 그죠? 여기 지도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청소년 인구는 동부 지역 17,000명, 서부 지역 19,500명으로 청소년 인구는 비슷한데 우리 시 청소년 시설은 서부 지역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청소년의 인구는 비슷하지만 우리 시 청소년 시설은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랑 큰 차이 없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 하지만 지금 서부 지역엔 3개가 위치해 있는 것이고 여기. 근데 동부 지역엔 여기. 그러니까 1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청소년 시설은 크지 않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왜? 인구는 비슷한데 어찌 여기가 더 많느냐?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 조사 및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1번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자습서에는 이렇게 꺾여 표시되어 있고요. 저 뒤에까지 꺾여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다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자, 이렇게 방문 조사를 활용한 내용이라고 써 있는데,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됨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방문조사라는 이 조사 방법, 얘는 특히나 무엇과 연관을 크게 지으면 되냐면요, 어떤 현장감,
네, 그렇잖아요.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체험해보고, 직접 관찰하고, 직접 뭐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생동감 넘치는, 현장감 넘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뭐 다양한 시설물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뭐 청소년 시설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물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아주 평가가 좋네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너무 시설 수가 적어서 대기자가 많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략 이 부분은 장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죠? 근데 다만이라는 이런 표지가 나온 걸로 봐서는 뒤에는 뭔가 반대의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죠? 앞서 보다시피 시설 수가 적다 보니 뭐가 대기자가 많아서 불편했다. 여기까지 계속 단점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여서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 자료가 제시가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 매체 자료, 그러니까 사진이 쓰였다는 것. 자, 이것은 역시 현장감 높여주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밴드 연습실 이렇게 돼 있고, 댄스 연습실 뭐 이렇게 돼 있다더라. 뭐 실제로 가서 이제 찰칵찰칵 찍은 그 사진 파일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 거라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그 조사한 학생들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그 청소년 시설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따온 거라면 그럼 당연히 뭘 밝혀야 될까요? 그죠? 출처. 네, 그걸 꼭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찍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에 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니까 얘도 사진 있고 여기에도 사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감상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중 우리 모두는 청소년 소셜 벤처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지역 사회가 가진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사업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다. 감상이죠. 특히 뭐 이렇게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상이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무래도 이 현장 조사, 방문 조사를 함으로 해서 얻어진 어떤 감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 강의에서 구상한 사업 아이디어는 실제로 동부 지역에 적용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궁금한 어떤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추가 궁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해당 시설의 어떤 관계자한테 물어봄으로 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안내하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서부 지역 청소년 시설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은 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하지만 역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바로 이 표입니다. 표. 자, 이게 역시 또 뭡니까? 매체 자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꼭 사진, 표, 그 다음에 그래프, 뭐 이런 것들 각각의 매체 자료들이 가진 그 자료로서의 어떤 특징을 꼭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서부 지역 청소년 시설은 이렇게 땡땡 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유스 호스텔 세 종류의 청소년 시설이 존재하는데, 자, 그것을 이렇게 위치로 나눴고, 주요 시설물에 뭐가 있는지 나눴고, 주요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는지 나눴습니다. 이렇게 표로 제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각 시설물마다 똑같이 갖고 있는 그 항목들을 이렇게 위치시킴으로 해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항목별로 정리함으로 해서 결국 한눈에 보기 쉽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그죠? 세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각각 똑같이 비교할 만한 항목들을 위치시킨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차이점을 갖다가 용이하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뭐다? 표다. 네, 그걸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아까 서부지역 청소년시설은 표로 그냥 간략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끝냈습니다. 동부지역 쪽은 상당히 직접 방문해서 조사함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아주 상세하게 다뤘던 반면 서부지역 쪽은 좀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는 것으로 가름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요 내용들로 미뤄 짐작컨대 상당히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은 시설물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의 수가 부족해서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엔 장점이 있고 여기에는 또 단점이 존재하네요. 그죠? 한편 끊고 청소년 인구가 비슷한 서부지역의 청소년 시설은 시설물과 프로그램 수가 많아 청소년 시설의 이용이 훨씬 편리함을 알 수 있다. 뭐 여기서는 뭐 장점만 언급될 수밖에 없겠죠. 단점이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시설물이 많다. 그래서 이용이 용이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부지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부지역의 얘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부지역 시설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응답자 수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어떤 조사 방법을 썼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설문조사겠죠. 응답자 수가 50명, 여긴 응답자 수가 28명, 그 다음에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총 몇 명을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하였는가, 이런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는요. 자, 봅시다. 여기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동부지역 청소년이 청소년시설 얼마나 알고 있으며 청소년시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뭐를 대상으로? 지역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문조사 대상이 이렇게 지역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했다더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청소년 시설의 우수한점과 보완할 점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 4명,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 4명, 얘를 면담해 보았대요. 그럼 얘는 면담 조사 대상이겠죠.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질문을 주고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대상을 똑똑히 밝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인지도에 대해서 50명한테 물어봤는데 알고 있다는 게 56%, 그 다음에 모른다는 게 44%. 그죠? 그래서 약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에는 이 질의 내용이죠. 그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안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또 역시 아까 설문조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안다고 대답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더 조사 대상이 좀 더 축소가 되긴 했는데 이용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이게 아무래도 질의 내용이 되겠죠.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더라. 뭐 4.5점을 뭐 대략 만족도가 높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압도적인 어떤 분포로 지금 이 만족스럽다라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위에 그래프와 밑에 그래프 역시 매체 자료가 또 등장하잖아요. 여기다 또 적어줘야죠. 여기에는 이번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등장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는 무엇인가? 항상 효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분포를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표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프와 같은 것들은 사실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냥 딱 한눈에 문자 언어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 전달보다는
시각자료로 제시되는 정보 전달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쉬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다? 한눈에. 네. 그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자의 평가. 그러니까 이용해 본 친구들의 평가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까지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면담입니다. 면담을 통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들의 대답을 옮겨 적은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설문조사로서는 메워지지 않는 어떤 정보의 공백을 면담으로 이제 극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양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량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조사 방법이란다면 누가 더 많았느냐. 그러니까 몇 명이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말했느냐, 몇 명이 싫다고 말했느냐, 이런 수치와 관련된 것에 상당히 예민하지만, 그것을 중시하지만, 면담과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질적인 평가예요. 질적인 평가. 그러니까 사실 아주 주관적인 성격이 짙죠. 왜냐하면 의견이잖아요. 이용자의 의견. 우수한 점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주가 되는 그런 정보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질적인 성향이 좀 짙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양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질적 평가. 알겠죠? 네, 그건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이렇게 또 표로 또 제시하고 있죠. 그죠? 매체 자료 또 나왔습니다. 역시 얘는 뭐다? 한눈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아보기 쉽다. 자, 그리고 자습서에는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수집할 수 없었던 내용을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으로 더 상세하게 조사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과 중원부원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적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옮겨 적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도록 하죠. 개선 방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가? 애초에 지금 이 보고서는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부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동부. 그러니까 서부에 두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서부에 비해서 동부가 참 이게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데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죠? 개선 방안을 갖다 마련하는 것. 그래서 그 동부 지역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또 똑같은 어떤 언급들입니다.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 확충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따로 또 정리할까요? 하면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습서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밑줄 치자면 이런 것들을 밑줄 쳤어요. 동부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확충,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홍보, 자, 이런 것들이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죠. 그죠?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네,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이런 것만 언급하고, 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조사한 후에 소감이 나옵니다. 소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여기는 요약 정리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요약 정리. 3단 구성의 글의 처음, 중간, 끝 틀어보자면 끝부분에 앞서 그 본문에서,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소감, 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소감. 그래서 이번 조사하면서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 지역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뿌듯했다. 자신의 감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체험해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 감상, 소감,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근데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잠시만요. 요거 지우고. 예. 여기까지네요. 여기. 예. 여기까지가 소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반영돼서 더 다양한 또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기대 아니면 제언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로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중요한 내용 나오죠. 줄쳐
밝혀야 된다. 왜? 출처는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쓰기 윤리랑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다 썼으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꼭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참고자료 및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첫 번째, 쓰기 윤리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어디에서 이 정보를 가져온 거냐면요.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이렇게 독자들한테 밝혀줌으로 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니까 마치 상당히 공기관에서 우리나라가 도맡아서 하는 어떤 센터에서 가져온 정보라 하면 상당히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시청, 문화의 집, 어디서 가져왔는지 떳떳하게 딱 밝히면 이 글 자체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진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미래엔 보고하는 글쓰기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네.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원, 광고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란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